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어서 7원율시요. 7원율시. 오늘은 왕유의 종남벼럽이라는 7원율시입니다. 책 435페이지 제일 위에요. 종남벼럽. 왕유는 지난번에 7원율시에서 위성곡을 가지고 했죠. 위성곡, 너무나 유명한 위성곡. 중국에서 송별시로 위성곡, 우리나라에서는 정지상의 송인, 두 가지가, 두 시가 쌍벽을 이루죠. 그때 그걸 왕유가 졌잖아요. 그때 왕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왕유가 699년에 태어났는데 200이 701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1, 2년 사이로. 네. 그 다음에 200보다 두 번은 한 10살 후, 10년, 11년. 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 현종 때. 그래가지고 알록산 난도 같이 겪어서, 왕유도, 벼슬 좀 잘 하다가 알록산 난 당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고생도 하고 부침도 있었어요. 알록산 할 수 없이 알록산이 점령을 해가지고 장안에서 나라를 세웠을 때 그때 거기에 그 관리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록산 평정되고 나서 고생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종남산 장안 남쪽에 있는 종남산으로 이제 응거해가지고 그 별장을 짓고 거기서 이제 시작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 책에 보면은 송지문이라는 시의 별장을 인수해가지고 그거를 대대적으로 개보수해가지고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별장이 아니고 일종의 장원이랄까? 네. 거기가 망천 별장이라고도 그러고 종남산 별장이라고 그러고도 그러는데 주로 망천 별장이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책에는. 왕유는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그 그림도 잘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에 심취해서 시들이 보면은 그 불교 도가 쪽 이런 무의자연 쪽 그런 게 많이 풍겨요. 시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시불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왕유를 200은 시선 두 번은 시성 그런다고 그랬죠. 종남벼럽 종남산의 벼럽이 우리나라 말로 별장이라는 뜻이에요. 종남산의 별장에서 이제 그 읊은 시예요. 뭐 쭉 읽어보겠습니다. 중세 파호도 제법 꽤 그런 뜻이죠. 만가 남산수 수가 이게 기슬기라는 뜻입니다. 남산기슬. 흑내매도광 승사공자지 행도 수궁처 좌간 운기시 우연치 임수 치 만나다 임수 수 노인장 늙은이 노인 담소 무환기. 여기 시요 책에 있는 동남벼럽이라는 그 오원율시 시를 왕유가 졌잖아요. 근데 왕유가 진 그게 중남산의 그 별장, 또 다른 말로는 망천 별장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유명한 오원절기가 두 시가 있어요. 중리관이라는 시하고 녹채. 이게 시, 보통 뗄나무 시, 그렇게 시자로 발음을 하는데, 그, 목책이라는 뜻으로
울타리라는 뜻으로 쓰일 적에는 채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망천별장과 관련된 두 시가 여기 유명해요. 자주 저기 오원절기 있을 때 이 시가 책에도 많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종남벼러, 네. 중세 파호도. 중세 나이가 들어서 이제 문제도 좀 있고 그러니까 알록산 난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남산에 그 송지문의 별장을 인수해 가지고 거기를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고 그건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얘기예요. 나이 들어서 파, 제법, 꽤, 호도, 도를 좋아해서 여기서 도는 뭐예요? 불도죠, 불교. 도를 좋아하다. 네. 그래서 만가 비스막하게 남산수, 남산 기슭에 가 집을 지었다, 자리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는 서술어입니다. 그 여기 남산 지수 이렇게 하면은 해석하기가 좋아요. 남산의 지, 남산의 앞뒤가 명사니까 지가 어부라는 뜻이죠. 남산의 기슭에 집을 지었다.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흥내 매왕 매도광 흥이 일어나면 그래서 흥내 즉 여기 즉자나 혹은 뭐 말리을 있자 이렇게 흥이 일어나면 매번 혼자 나들 흥이 나면 이제 별장에서 혼자 이제 이렇게 산보에서 이제 그 주위 풍광도 보면서 쭉 이렇게 거닌다 이겁니다. 그 풍광이 워낙 좋으니까 그 얘기예요. 흥이 나면 매번 혼자 가고 승사가 이게 뒤에 나와 있어요. 승사네. 훌륭한 일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흥겨운 기쁜 마음이요. 기쁜 마음. 쾌의라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 훌륭한 일도 있고 기쁜 마음. 기쁜 마음은 다만, 이 공자가 다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질없다 그런 뜻도 있지만 부사로 다만지. 다만 나 자신만 안다. 이거 딴 사람은 모르죠. 네. 흥이 나면 매번 혼자 거닐고 기쁜 마음은 다만 혼자만 안다. 은퇴해서 이제 전원생활 하고 이러니까 행도 수궁처 좌간 백운기. 행도 이게 행이요. 거니는 거예요. 여기 행이 이렇게 거니는 거. 거니러 수궁처. 물이 닿는 곳에 이것도 어자 하고 수궁지처. 물이 쭉 걷다가 이제 물이 저기 흘러내리는 곳을 쭉 가서 그 물이 이제 샘이 있는 곳까지 온다 그런 얘기죠. 거니름에 물이 닿는 곳에 이르고 그러니까 물이 닿는 곳까지 걸어와 이렇게 그렇게 수궁지처. 거니러 물이 닿는 곳에 이르면 앉아서 이제 물이 닿는 곳까지 와서 오면은 이제 앉아서 먼 하늘을 보면서 구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좌이 앉아서 좌이 간 운기 구름
구름이 일어나는 때를 본다는 얘기는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그런 얘기예요. 간간히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거닐다가 물이 다하는 곳에 이르면은 앉아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구름이 일어나는 걸 감상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닌다, 앉는다, 네. 이르렀다, 네. 간 본다, 그 다음에 수궁, 물이 다하다, 그 다음에 구름이 일어난다. 다하다, 물이 다하면은 이제 그 이번에는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본다 이거예요. 이제 넥스트 챕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 있는 곳, 때 이렇게 해서 요것들이 지금 요 영표 친 것들이 서로 대꾸가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도 수궁 여기서 네 글자, 그 다음에 좌간 운시 운기 요 네 글자 요거가 또 네 글자로 본다면 요 네 글자가 서로 짝이 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완전 달관된 그런 저거를 보여주잖아요. 흥이 나서 혼자 이렇게 쭉 가는데 그 기쁜 마음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거죠. 예, 물을 따라가다가 물이 닿으면은 이번에는 앉아서 구름이 일어나는 먼 하늘을 본다. 이 완전 달관된 그 도가적인 도가적인 그 삶이 정치가 보여지잖아요. 달관된 무의자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 빠지고 또 이제 심취하고 도가적인 그런 자연적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정치 자연과 더불어 살면 그렇게 되겠죠. 뭐 더 볼 거 없잖아요. 우연히 우연히 지금도 많이 쓰니까요. 우연히 치가요. 이게 치가 값어치 할 적에 치자잖아요. 이게 가치 할 적에 치자 쓰잖아요. 이게 가치. 근데 치가 만나다는 뜻도 있습니다. 가치라는 뜻, 명사로 가치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서술어로 가치니까 뭐뭐에 상당한다, 뭐뭐에 가치가 있다. 네. 그런 뜻도 있고 또 이제 만나다는 뜻도 뭐뭐에 상당한다 그러니까 만나다는 뜻도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누굴 만나다. 그러니까 근데 이 치가에 또 지팡이를 꽂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저기 도연명의 기거래사인가요? 거기서 치자가 나왔던 것 같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지팡이를 꽂고 김을 맨다 그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치가 이게 여기서 만난다. 누구를 만나요? 임수. 이제 같이 여기 이제 전원 생활을 하니까 그 종남산에서 그 이제 이웃 노인이죠. 이게 임수. 숲에 있는 노인이라는 것은 이웃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본에는요, 이게 임자가 인자로 되어 있는 본도 있어요. 이웃 노인 이렇게. 이 숫자는 이게 맹자 재선 양예왕 장구 제일 처음에 나오죠. 맹자견 양예왕 하신데 왕왈 해가지고 양예왕이 수보론천리래 하시니 네 여기서 그때 수가 여기 나오죠. 수 노인장께서 불원천리 천리를 멀다 하시고 이렇게 오셨으니 불원천리 이내 하시니 이런 불원천리 하고 그리고 오셨으니 해서 맹자에 정확하게 나와요. 역장 유의 이오 그러니까 또한 장차 우리나라를 이렇게 할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게 첫 문장이죠.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맹자가 우리나라 선인들이 그랬잖아요. 물리 트는데 한문 물리 트는데 맹자가 참 좋다고.
맹자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맹자를 그냥 뭐 아침에도 읽고 점심 저녁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가지고 뭐 1000번 2000번 읽으니까 그냥 그게 다 들어오니까 이제 문장력이 생기죠. 번역하는 건 물론이고 해석하는 건 물론이고 이제 글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러지 과거시험을 보니까. 자, 그래서 우연히 이웃에 사는 노인장을 만나서 담소하면은 담소 지금도 쓰잖아요. 담소한다.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말하는 거. 담소하면은 무환기. 환기 돌아갈 기회, 돌아갈 때가 없어진다, 없다. 그런 얘기는 돌아갈 걸 잊어버린다 이거죠. 요걸 그냥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환기를 이게 뭐가 있다 없다 할 적에는 주에 오는 게 주어라 그랬잖아요. 주어. 그다음에 요 앞에 어자를 붙이면은 해석하기가 좋다 그랬죠. 담소함에 어자 붙여서 담소함에 돌아갈 데가 없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담소하느라 돌아갈 때를 잊어버린다. 그렇게 유의자적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여기 좀 말씀드린 것처럼 행도수원, 좌간운기 요 네 글자. 그다음에 이웃을 만나서 담소한다고 돌아가는 뭐 급할 게 없으니까요. 뭐 무슨 일에 또 뭐 얽매인 게 없으니까 네 이런 저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저 사람들은 이 행도수궁, 좌간운시 요거가 요 시에서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불가나 도가적인 불가 쪽에서는 선 쪽 네. 선 쪽을 엿볼 수가 있고 선시다 이거죠. 선시. 그래서 요거를 명상, 메디테이션 뭐 그런 말도 일부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자, 제가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남별업이나 이제 망천 이게 망자예요. 저거 이름인가 봐요. 이 천인데 이게 길도 꽤 좀 흐르는 그 어떤 저기가 있는 모양이죠. 물길이 네. 거기 이름인 거예요. 찾아보면 이게 박귀 망자예요. 박귀. 망천 별장과 관련이 된 시인데 여기 보면 중리관 그다음에 녹채라고 있잖아요. 중리관도 이 망천 별장의 하나의 부속 건물이에요. 이게 중리라는 뜻이 이 이가 사전 찾아보면 속리 의미도 있습니다. 속리 이거예요. 속리. 그러니까 대나무 숲 안에 있는 별장, 집 그런 뜻이죠. 이제 망천 별장이 큰 적이라 그랬잖아요. 장원 같은 거 그러니까 집도 뭐 몇 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연못도 좀 파놨을 거고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사슴을 기르는 그 사슴 울타리 농장도 있고 뭐 인공적으로 산도 조그맣게 언덕도 조금 만들고 길도 여기저기 이리저리 이렇게 해서 이제 되고 이제 연못은 물고기들도 많이 있을 거고 나무들도 뭐 좋은 나무들 많이 갖다 놓고 뭐 돌들 바위들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꽤 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유가 재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그 중리관 대나무 숲 안에 있는 저기 저 조그만 집인 것 같아요. 집이나 정자나 뭐. 근데 이게 관으로 봐서는 정자 같지는 않고 조그만 집 있어요. 정자일 수도 있고. 녹채는요. 이게 요 글자가 보통은 시자로 쓰이죠. 그래서 십이라고 이렇게 안 씁니까? 십이 쌀인문을 십이라고 그러죠. 십이 이게 이 시자가 이럴 때 시자는 이게 저 뗄나무 시라고 그러죠. 그 여기 저 책에 앞에 그 일부에 독해 연습편이 있어요. 문법 끝난 다음에 독해 연습편을 뒀는데 독해 연습편이 우리나라 한문 소설 3개로 만들었잖아요. 독해를 이제 문법을 배웠으니까 한문 독해를 실질적으로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 3개 소설을 넣었는데 그 3개 소설이 허생전, 채척전, 사시남전기인데 그 초입부도를 넣습니다. 근데 그 문법 독해 연습편을 많이 넣었어요. 100페이지나 됩니다. 거기 허생전 첫 번째 허생전인데 허생전 초입 부분에 이게 있죠. 12는 열려 있고 그 저기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우물가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12 쌀인문은 열려져 있다. 은행나무를 향해서. 이게 쌀인문이라는 얘기는 못 사는 사람들 집이 쌀인문 아니에요. 그리고 문이 열려져 있다. 항상 열려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집에 뭐 훔쳐갈 게 없으니까 그냥 열어놔도 상관없는 거죠. 집에 재물이도 있고 그럼 열어놓으면 안 되죠, 문을. 네. 그때 시비가 나오죠. 네. 하여튼 녹채. 이건 사슴농장을 얘기합니다. 채는 목책을 얘기해요. 목책. 나무 울타리.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망천 별장과 관련된 시가 20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2시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2시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중리관이요. 대나무 숲안의 집. 독자 유황. 요게 황자입니다. 이게 저기 사전 찾아보면요. 숲속황이에요. 여기 대죽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죽 밑에 황. 네, 임금황자가 있죠. 네. 이게 숲속황. 황리, 속리자요. 탄금. 이게 요거는 여기서는 부라고 읽어야 됩니다. 부. 예, 부. 다시 부. 부장소, 소. 휘파람을 불다, 휘파람을 불다. 뭐 읍졸이다. 그다음에 동물들이 울부짖는다. 그런 뜻이 있죠. 이 소에는 요 입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심림 인부지 명월 내상조. 네. 독자 혼자 앉아서 이것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정남배rop하고. 네. 이 배경이 혼자 앉아 유황리 그윽한 숲속 안에 혼자 앉아 있다. 중리관이 이제 숲속 안에 있는 집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문점을 따지면은 독자 똑같네요. 이거하고 유황지리 이렇게 지자를 요 사이에 집어넣으면요. 유황 그윽한 숲속의 지의 요게 지가 어부의 뜻이니까 숲속 안에 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XXG 뭐 명사 요 구문이 많이 나와요. 뭐뭐에서 여기는 남산 기슭에서 여기는 깊은 숲속 안에서 이렇게
XXG 명사. 물론 요 XX 요것도 주로 명사죠, 명사. 자, 깊은 숲속 안에 혼자 앉아서 탄금, 검은 거를 이제 연주하는 거예요. 검은 거 깊이 앉아가지고서 검은 거 연주하면서 꺼릴 것 없이 이제 평안하게 사니까 이제 뭐 재물 넉넉하고 뭐 이러고 그럼 뭐 꺼릴 거 없잖아요. 그리고 돈 들여서 저 농장 저기 별장도 크게 여기저기 해가지고 만들어서 했으니 얼마나 팔자가 좋은 팔자입니까? 네, 그러니까 탄금, 금을 탄다 이겁니다. 금을 탄다. 네, 타동사 목적어. 타고 다시 장소, 소를 이것도 저기 목적어 타동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휘파람을 길게 한다. 휘파람을 길게 부니 아니면 길게 읊조리니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검고를 타고 다시 휘파람을 길게 하니 심림 깊은 숲속 인부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깊은 요것도 깊은 숲속에요. 여기 안에서 앞에 집었는데 깊은 숲속에 사람들 깊은 숲속 사람들 없으니까 혼자 여기 저 중리관에 있으니까요. 사람들 없죠. 거기 뭐 사람들이 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깊은 숲속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나의 마음, 나의 심정, 나의 이 유유자적하는 이 마음을 알지 못할 거다 이겁니다. 독야청청하고 유유자적하는 이 마음을 깊은 숲속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다만 명월 밝은 달이 와서 상조 서로 비춘다. 어떤 저기 책에는요. 깊은 숲의 사람들은 알지 깊은 숲에 있던 나의 마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명월 밝은 달이 와서 상조 요걸 어떤 책에는 요걸 서로라고 이렇게 푼 데도 있어요. 주로 서로로 많이 푸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이 상자에 대해서 상자가 그 문법편에 유형한 패턴 56개 패턴편에 상의 특수용례라는 별도의 편을 마련해서 책에도 넣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자가 말하는 화자에게 어떤 행위를 해주는 거 그런 경우로 쓰이는 게 있다고 그랬죠. 동작의 대상이 화자 자신임을 나타내는 용법. 그러니까 나에게 뭐 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뭐 해준다 이렇게. 제가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 114페이지요. 중간에 20번 상의 특수용례 해가지고요. 상은 부사로 쓰일 때 주로 서로라는 뜻으로 풀이한다. 그러나 한쪽이 다른 쪽에 동작을 가해주는 때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동작을 받는 목적어가 생략된다. 대명사 생략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예문을 든 게 황희정승이 농부한테 지나가다가 농부가 소 2마리 끌고서랑 일을 하니까 가다가 이 2마리 중에 두 소 중에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하냐. 그러니까 농부가 대답을 안 했잖아요. 한참 있다가 그 갈길을 끝나고 나서 와서 귀에다 대고서랑 이쪽에 있는 말이 더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선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런 소리를 귀에다 대고 속삭이느냐. 그때 여기 상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어요. 부의상어. 부의상어.
부의 귀에다 대고 상어 귀에다 대고 서로 얘기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의 상어는 이게 부의 상 부의 어아예요. 부의어 귀에다 대고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상어. 이 상의가 가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서로 귀에다 대고 서로 얘기한다 하면은 이게 번역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숲속에 있는 나의 마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다만 밝은 달만이 와서 그러니까 밝은 달이 떠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온다고 표현한 거예요. 와서 상조 서로 비춘다. 말이 좀 이상하죠. 달하고 내가 서로 비춘다? 아니죠. 달이 와서 떠올라서 나를 비춰준다 해서 이게 상어가 상조가요. 조아가 되는데 조아. 나를 비춰준다 이렇게. 이것처럼요. 상어, 부의상어. 귀에다 대고 서로 얘기한다가 아니고 귀에다 대고는 나에게 얘기해준다. 왜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저 농부가 그랬잖아요. 아니 미물 일지를 하더라도 저소가 낫고 이소가 낫고 저소가 못하다 그러면 저 못하다는 저소는 섭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황희정승이 그때 탐복을 하고 맞다 다른 사람의 단점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생 동안. 네. 이게 그러니까 상어가 어아예요. 나에게 얘기죠.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상조가요. 조아예요. 나를 비춘다. 그러니까 밝은 달이 와서 다만 밝은 달이 와서 나를 비춰줄 뿐이로구나 이렇게. 그런데 여기 지금 네. 이 정도 됐죠? 네, 요거 하겠습니다. 녹채. 이게 저 사슴 농장의 사슴 울타리에 사슴 울타리. 네. 공산 불견인 단문 인어향 향이요. 반경 입심림. 이것도 다시 붙잡니다. 다시 부. 부조 청태. 이 태는요. 이기태예요. 우리가 수출 많이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바다에서 나는 겨울에서 나는 김을 해태라고 그러죠. 김을 해태. 김이 영어로 seaweed죠. 이거를 바다에서 나는 해태라 그러죠. 해태. 네, 이게 익힙니다. 그 이제 해조류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해태라고. 청태상. 자, 이것도 망천 별장과 관련되신데 거기에 하나의 부속 시설이죠. 사슴농장. 공산 불견인 비어 있는 산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심림나 이거 공산 비어 있는 산에서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 이제 극한 곳이니까요. 비어 있는 산에 사람들은 볼 수 없는데 다만 이제 수풀이 우거졌고 산도 이제 사람들이 오가지 않으니까 다만 문인어향 사람의 목소리만을 들린다. 근데 사람은
비어있는 산이고 깊은 산이라 사람은 볼 수가 없는데 다만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단문 인지어양. 어양이 이게 목소리예요, 목소리. 소리. 사람들의 소리. 음성. 사람들의 음성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공산도 앞에 어자를 넣으세요. 공산에서, 비어있는 산에서 사람들은 볼 수 없는데, 사람은 볼 수 없는데, 다만 인지어양, 목적어고 이게 타동사. 사람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구나. 반경, 입심림. 반경은요, 돌아오는 경이 볕경자거든요. 이게 빛이에요, 빛. 햇빛, 선샤인. 반경이라는 건 되돌아온 햇빛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가 니웃니웃 질라를 때에 그 서산에 있는 해가 쫙 이렇게 비쳐오잖아요. 그 서산에 지려고 그러는 해에서 오는 그 햇빛을 얘기해요. 네, 반경. 되돌아오는 햇빛. 이제 서산에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햇빛은 임심에 깊은 숲에 요거 어짜가 빠졌다고요. 깊은 숲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요거 반경이 주어고요. 요게 입이 서술어입니다. 자동사. 석양의 햇빛은 깊은 숲에 들어오고 들어와 다시 들어오고 다시 비춘다. 뭐를 비춰요? 청태상. 푸른 이끼지상. 푸른 이끼의 위를 비춘다면 푸른 이끼. 이게 전체가 목적어고 이게 타동사예요. 푸른 이끼 위를 비춘다는 얘기는 저기 바위에 그 이끼들이 끼잖아요. 그래서 그 이끼가 이제 파란 녹색 이끼가 이제 쫙 끼면은 거기를 비춘다 이겁니다. 이제 서쪽에 뉘엿뉘엿 넘어갈 때는 그 서산의 해는 깊은 숲으로 들어와서 다시 푸른 이끼의 바위를 비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조청태상 요거를 보면은요, 그 어떤 도가적인 무위자연의 그 선불교적인 도가적이고 불교적인 그러한 거를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아까 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요거 수지시기 요게 운이고요. 여기서는 소조 요게 운이고, 여기서는 향상 요게 운인데, 요 소하고 조는요, 이게 평성이 아니고 거성입니다. 요거는 거성에, 제가 찾아보니까 거성에 여기 위에 있다 소자요. 해파람 소자. 거성에 소운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성이 아닙니다. 거성이고, 여기도 향하고 상이 평성이 아니고 이게 거성이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게 보통 평성을 많이 쓰는데 거성이 들어가는 거는
일부러 뭔가 음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성에 찾아보니까 양운부예요. 또 양운목시예요. 이게 양자가요. 이게 양자인데 물 출렁거릴 양자더라고요. 이 사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향상은 거성인데 양운목에 들어가고 소조는 저도 거성인데 소운목에 들어간다. 이건 물론 평소이고요.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